날씨가 많이 쌀쌀하다. 그중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요. 어제 국회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말입니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그 여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죠. 어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뭐 이런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이분에게 듣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죠. 민주당 4선 정성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된 뭐 동지시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심경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그 정치를 시작한 지가 한 20여 년 됐습니다. 네. 2000년에 처음 출마했었고요. 2004년도 17대 처음 등원했는데 좀 착잡합니다. 사실은 뭐 대화와 타협이 완전 실종되고 검찰들 앞세운 일종의 공안 통치 또는 뭐 이런 강권 통치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뭐 더군다나 여야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 고환율, 뭐 여러 가지 고물가 굉장히 민생이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이런 그 야당 탄압 또는 뭐 정치 보복 여기만 몰두하는 해서는 되겠냐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처지를 보면은 역시 대선 패배에 업보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뭐 참담한 심정도 듭니다, 사실은. 대선 패배의 업보. 네. 그러면 뭐 대선에서 국민들이 지면 이런 일이 좀 발생하겠구나 예상도 하셨어요. 그런 예상은 못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집권당이 좀 잘해주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뭐 안보도 굉장히 불안하고 국제 관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야당도 여기에 적극 협력하는 그런 정치가 좀 전개되기를 기대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 이재명 대표와는 뭐 흉금을 터놓는 사이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하는 심경 토론은 또 좀 뭐 공개적인 것과는 다를 것 같은데 뭐라고 하세요, 이 대표는? 뭐 본인도 비슷하죠, 사실은. 그 본인도 이 대표도 대선 패배 이후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번 했었고 또 본인이 뭐 영수회담도 제의하고 당 대표 된 이후에는 영수회담도 제의했지만은 정치 지도자로서 당연히 국민민복 또 민생의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시장 도지사를 한 사람으로서 또 야당 그 상대당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여당이 협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을 늘 토로하고 있었죠. 답답하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검찰 수사 김용 부원장 네네. 뭐 구속되고 요런 거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참담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 당대표이신 당대표 아닙니까? 네. 이재명이 당대표일 때 야당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사 압수수색 될 때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 게 또 되게 화제였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악어의 눈물쇼다, 슈퍼 카멜레온, 변신의 귀재, 뭐 정치 그만두고 배우하라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아무리 정치판이 험악하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인 제1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뭐 참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게 지금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당이 지금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 지지자들, 여당 당대표 선거를 나가려면 당원이나 지지자들 표 얻어야 되니까 그분들 마음에 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치를 하겠다는 자세는 아니죠. 그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당대표가 돼갖고 또 협치를 주장하고 나중에 또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 대화하고 협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좀 앞을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전원 불참. 사실은 이 아예 불참은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최종 결정을 이렇게 저는 내리셨어요? 그 언론에서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에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와서 예산 시정 연설을 하는 건요. 1988년도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 헌법도 개정되고 국회법 개정되면서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모든 대통령이 왔던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정부가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와서 의견을 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국회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이 안 올 때는 또 총리도 왔었고요. 대통령 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정부 그래도 관계자 오면 좋잖아요. 오면 좋죠, 사실은.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네.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해갖고 이런 네. 일을 하겠다. 네. 국회가 좀 빨리 심사해서 도와달라. 네, 그런 거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 있냐고 하고요. 야당 대표가 돼갖고서 두 번의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뭐 미국에 가서는 국회에 대해서 처음에 그 미국 국회 라고 그랬다가 나중엔 미국 국회가 아니라고 이 EXX들이 네. 뭐 국회에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하셨고 최근에는 또 여당 당협위원장들 모임에서 네.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 협치라는 말은 야당에 대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종북 주사파를 야당으로 규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아무런 유감 표시도 없이 국회 와서 도와달라? 이거야말로 뭐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양두구육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윤 대통령 그 시정연설문 내용은 아마 읽어보셨을 네네네. 텐데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와의 협력 절실하다. 뭐 이런 대목이 있었고요. 또 이진복 정무수석도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다시 새로움을 위해 논의할 게 있으면 하자. 이렇게 좀 대화의 문을 여는 듯한 발언했습니다. 대화의 여지는 없습니까? 저는 뭐 대화의 그의 의지나 진정성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의례적인 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하자는데 정무수석이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금 야당의 주요 지도자들 한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제가 과거 재선 원내수석 부대표나 대변인 할 때 또 당에 있을 때 다 청와대 정무수석들 정무위성관 찾아왔어요. 얘기하자고 만나자고. 저도 사선이고 예. 이재명 당대표하고 가깝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저- 정무수석들이 야당에 많이 많이 들락달락해요. 들락거려야 되죠. 부탁하고 해야 되죠. 이런 말은 그야말로 이런 말이야말로 사실은 악어의 눈물 같은 이중적인 행태죠. 사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정무수석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취임했을 때 축하난 갖고서 온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물론 대화의 의지도 없이 이런 거야말로 진짜 말장난이고 이거야말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이게 뭐 양두구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서 비속어를 써가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규정한 상태에서 최소한 그러면은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나서 갖고 대화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 대표가 두 번이나 영수회담을 제안했었잖아요. 네. 아무 답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국민의힘 정리되고 나면은 다 같이 만나자 이런 건 국민의힘 정리되려면 내년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리되려면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그 지금 말씀이세요. 비대위원장은 뭐 실질적인 뭐 아무 책임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시정연설 함께할 수 없었다. 지금 입장을 들어봤고요. 대선 불법 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된 질문도 좀 나눠보죠. 청취자 질문이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8억여 원의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의심을 갖는 분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문자들을 봐도. 근데 이런 상황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를 보면 뭐 검찰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유동규 씨의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 유 씨는 누가 뭐래도 대장동 사업의 전반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유 씨가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그런 목소리로 뭐 의리 지켰는데 의리고 뭐고 없더라. 내 죄는 내가 받을 테니 이재명 대표 죄는 이재명 대표가 져라. 뭐 난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진짜 뭐가 있나 보네. 이제 국민들이 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 네.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동규 씨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속돼 있다가 재판 도중에 석방됐습니다. 예. 과거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갖고 기간 연장하죠. 근데 석방하게 두었습니다. 사실은요.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아주 이례적으로 석방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 검찰이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검찰이 어떤 의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석방됐거든요. 대개 검찰이 의지를 가지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고.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더 그렇죠. 잘 아시죠. 전 잘 알죠. 사실 이런 상태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반드시 이걸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목을 겨냥해서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떠한 뭐그 속된 말로 좀 거래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지금 갑자기 지금 심경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심경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유동규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동의하에 석방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래가 있다고 말씀. 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의심을 없죠. 한다. 네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 양형에 대한 거래 양형이든 뭐 그렇죠. 추가 지금 죄명에 유동규 씨 대한 관련해서는 추가 기소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 수사해 갖고 추가 기소할 수도 있죠. 대장동 사건이든 위례 사건이든 여러 가지 관련된 검찰이 수사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방위적으로 추적했기 때문에 뭐 뇌물죄 같은 경우 다시 다른 데서도 단서를 좀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가 기소나 추가 수사에서 추가 기소할 여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회유라고 민주당에서 표현하시던데요. 회유냐 설득이냐는 또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어요. 검찰에서는 입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설득했다 또 이럴 수도 있는 거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연입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문제죠. 사실 그 진실 여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걸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있냐 없냐 아니겠습니까? 정치 자금이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죠. 결국 유동규 씨의 진술만으로는 믿기가 어렵고 증거가 물증이 있어야 된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남욱 변호사 또 남욱 측근 이모 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이들의 진술이 모두 김용 부원장한테 8억 줬다. 일단 이 진술은 일치한다는 거고요. 김용 부원장만 난 안 받았다 이런 거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증거, 김용으로 넘어간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유동규 씨가 김용 씨한테 돈을 건넸다는 그 특정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봤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김용을 지한 나머지 사람들 뭐 그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민영 씨라든가 또는 뭐 유동규 씨라든가 또는 뭐 이하무기 씨라든가 다 그분들은 공범입니다. 공범들 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이익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갖고 대장동이 어디든 개발해 갖고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자는 경제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인 사람들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했던 3인 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는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이준석 대표 말을 많이 이용하시네요. 워낙 뭐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냈다고 공범들이에요 보세요. 그분들은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 각자가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구치소에 지금 있잖아요. 네네. 있는 상태에서 셋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쏙닥쏙닥 모의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각각 진술했는데 다 변호사들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변호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 일들. 그렇게 보신다. 네네. 그럼 그 유원홀딩스에서 두 사람 만나는 걸 목격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목격했다는 얘기인 게야. 뭐 사람이 뭐 기억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특정 일시 장소에서 누굴 만났는지 누구랑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뭐 다른 여러 가지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게. 다른 물증 무슨 뭐 메모가 나왔다. 이모 씨의 메모가 나왔다. 메모가 남욱에서 만약 정민영 씨로 넘어갔다면 남욱이 정민영한테 돈 줬다면 그 메모겠죠. 정민영이 유동규한테 줬다면 그 메모겠죠. 결국 김용으로 넘어가는 그 물증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정확한 그게. 게. 예. 그 CCTV도 정민용 변호사 주차장에서의 CCTV가 하나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 같은 논리라면은 그것도 김용한테 돈 준 거는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자료가 아니죠, 그 사실. 그런 논리시군요. 김용 부원장이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재명 대표도 조사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아까 전에 칼끝이 이재명 대표 향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조사 요구가 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실까요? 뭐 상황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와서 뭐 판단에 대한 문제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재명 뭐 대표는 뭐 당당하기 때문에 뭐 또 본인이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뭐 잘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겠다.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소환에 응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피의자로 된 분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본인이 책임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자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그것도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사실은요. 응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요구 받았을 때는 안 가셨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큰. 예, 만약 뭐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거에 대한 또 불이익도 있는 거거든요. 또 법원의 어떤 심증 형성 과정이나 그러나 그거에 대한 본인이 정말 죄가 없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없습니까? 또 당당히 가서 또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그 상황에 따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럼 네.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네네. 보면 그 되는 상황이 건가요? 와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는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최악의 야당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네네. 계시죠. 그렇다면은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고 아마 대비하고 계실 텐데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네네.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마찬가지로 뭐 그 가정을 전제해 갖고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다만 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그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단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공범들의 어떤 그 진술만 갖고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막는 입장으로 뭐 당은 단일 대우를 유지할까요? 저는 뭐 지금 뭐 100% 찬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 안팎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견은 정말 그 정권에 그야말로 총 역량을 모아갖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견을 함께 또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네.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제 보통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보통 정치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당 일각에서는 유무죄 떠나서 당을 위해 당직 내려놓고 조사받으십시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뭐 심지어는 일부 그런 얘기 탈당해서 있을 수 있죠. 받아라 뭐 이런 네. 실제로 또 그랬던 의원들도 네. 많고요. 네.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는 그런 걸 결단이라고 하죠. 결단 내려라. 그런 요구가 나오고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2023년도고 2024년도 4월 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이 여기서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요. 의원들도 뭐 그런 요구는 그런 움직임은 뭐 크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세요. 알겠습니다. 뭐 당에 4선이 나오셨으니까 뜨거운 현안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제 국감 법사위 이 국감 현장에서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 네. 뭐 어제까지도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네네. 고소고발전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할까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거 관련해서는 뭐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좀 준비 단단히 해서 질문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조언이신 거예요, 네네. 선배로서? 네네. 김의겸 의원한테도 얘기해 보셨어요?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